안녕하세요. 행복하는 특교실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제3편 주식 공부 입문편입니다. 배경 영상은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 근처에 있는 뱅행이라는 작은 산간 마을입니다. 주식 공부를 한다고 책부터 사고 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잘 알려진 주식 한 주를 사봅니다. 그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주식창을 보게 됩니다.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파란 봉은 뭐고 빨간 봉은 뭐고 저기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위에 피레침도 달리고 밑에 무슨 연처럼 긴 꼬리가 달리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뭐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책으로 이해하려면 눈도 아프고 머리도 좀 아프고 이해가 안 가도 묻지도 못하고 좀 답답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주변에 주식을 좀 한 주식쟁이를 한 명 사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없다면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주식 같이 공부하자는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못 구하겠으면 도서관 열람실에 어슬렁거리며 살펴보면 주식책을 펴놓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옆에 앉아서 다른 책 보다가 그분이 화장실이나 휴식을 취하러 가면 잽싸게 음료수 하나 뽑아서 인사를 건네고 초보인데 한 수 지도 좀 부탁한다고 하고 얘기도 듣고 전화번호를 땁니다. 거절 당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한 수 배우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신이 나서 아주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식책이 꽂혀 있는 코너에서 주식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을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낯선 사람도 괜찮습니다. 배우기를 청하십시오. 일단 주변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잡고 밥도 사고 커피도 사며 그냥 자꾸 물어보는 게 가장 빨리 배우는 길입니다. 멍청이 소리를 들어도 각오하시고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모르면 몇 번이라도 물어보십시오. 그래 나는 멍청이다 하면서 사부님, 고수님 같은 직급을 붙여 부르십시오. 아무리 뻥튀기 해서 더 높이 불러주어도 세금을 내거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립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알랑광기를 끼며 딸랑딸랑 애완견이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으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 이론은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론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능력입니다. 우린 결과를 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주식 상식을 아니면 최소한의 용어라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재방송을 요구할 수도 있고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개인 지도가 최고입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먼저 개인 강사에게 투박한 강의를 거칠거칠하게 듣고 궁금한 건 묻고 그런 다음에 유튜브에서 주식 기초 또는 주식 왕초보 등 초보 기초란 단어가 붙는 채널을 찾아서 수준이나 속도 등이 맞는 것을 골라서 듣되 반복해서 듣고 이해를 할 때까지 반복했더니 지나고 보니 단순 반복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아주 교만한 태도로 주식에서 남들은 잃어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자만심 그리고 일단 돈 놓고 돈 먹기로 몇 번 재미를 보고 그 멋에 점점 큰 돈을 넣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 지수가 5000P를 달리는 불장입니다. 이런 때는 공부 없이 진입해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각종 로봇주 등을 사고 2, 3일만 기다리면 4, 5%는 금방 수익을 냅니다. 이것을 주식 용어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주식시장에서는 부릅니다. 대개 공부 없이 개인들이 진입하는 시기는 꼭 이런 불장이고 상승장일 때입니다. 그래서 잘 오르는 대표주 무엇을 사도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월봉 차트를 보면 최고점에서 진입해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 삼성전자 주식을 곧 10만 전자가 간다고 난리를 쳐서 나도 뒤질 수는 없지 하면서 코로나 최고봉에서 9만 7천 원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제가 사자마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듯 주식이 그대로 돌아서서 내리기 시작해서 5만 원대까지 빠져서 5년 만에 본전에 돌아왔습니다. 운 좋게 우량주라서 본전을 주었지만
잡주는 본전에 오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주식 공부하기는 싫고 돈은 벌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이것과 반대로만 하십시오. 반대란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장이라 모두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주식 열풍이 불 때와 정반대, 즉 주식이 폭락해서 모두가 큰 손실을 입고 죽겠다 할 때 그때 시장에 진입해 우리나라 대표주 한두 종목을 골라서 사놓고 잊어버리고 푹 묵혀서 몇 년 발효가 되도록 기다렸다가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모두 열광하고 주식으로 돈 번다고 난리칠 때 통장을 뒤져보면 큰 돈이 벌렸을 것입니다. 그럼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주식 이야기 제1편에서 은퇴자분들은 돈도 돈이지만 주식 공부로 머리 회전도 많이 시켜서 치매 예방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재미있고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고 또 여기서 사고 파는 짜릿함도 느끼고 작지만 용돈 정도의 수입도 생기면 더욱 신나고 재미 만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자들은 돈만이 목적이 아닌 반은 재미로, 반은 수입도 챙기는 재미로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에는 사고 파는 흥분과 짜릿함도 있어야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한 장기 투자와 같은 묻어두고 오래 기다리는 인내심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하루 일과 중 한두 시간은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재미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 게임하는 것처럼 그냥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또 설령 일부 좀 잃어도 게임이 낸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잃는 것조차도 싫다.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식창에 있는 네모난 캔들, 즉 빨간봉, 양봉, 파란봉, 음봉이 의미하는 것, 또 봉 위에 달린 피레침은 무엇을 의미하고 봉 아래 달린 긴 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강의를 우리 은퇴자처럼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느리게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는 분이 필요한데 저의 주식대학교 교수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초보 시절 큰 도움이 된 분입니다. 수저혁명가 김일조, 일조TV란 채널에서 생기초를 배웠는데 이분 은퇴자급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화이트보드에 판서를 해가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을 차근차근 잘 하시는 듯 합니다. 유튜브에서 수저혁명가 1조TV라고 쳐서 제1강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반복 돌려보시고 메모도 하시면서 기초를 익히시고 이제 매일 대표 종목 차트를 지나온 한두 달치를 일봉으로 뒤로 돌려보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동들을 그냥 흘려서 봅니다. 마치 히스토그램 그림 공부하듯이 이것저것 훑어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사둔 내 주식의 변동을 살펴봅니다. 몇 주만 더 사봅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신경이 곤두서고 집중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럼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주식 이야기 제2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연습 중인데 돈을 넣어서 수익까지 노리는 도박은 연습을 망치고 새길로 새서 처음부터 주식의 나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집중도만 더 높아지는 정도, 30만원 이하 정도면 좋습니다. 나만의 수익 모델을 찾기 전까지는 도박으로 빠지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돈을 쫓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식 이야기 제2편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주식 공부의 90%입니다. 참 중요한데 저의 말솜씨가 부족한지 조회수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오늘 제3편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2편을 못 보신 분은 꼭 시청해 주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수익 모델 없이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어쩌다 일순간은 좀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틀리고 맙니다. 소위 깡통을 차게 됩니다. 다음은 배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을 읽는다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처럼 되지는 않듯이 축구 해설위원 11명을 축구팀 한 팀으로 만들어서 대회에 내보낸다고 우승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아는 것과 실행은 별개의 문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덕 선생님이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안 배워 본인이 못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왜 가르쳐? 그런 반발 심리,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은 배움의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그분은 도덕을 가르치는 직업이지 본인이 도덕적이면 좋지만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론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행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냥 듣고 그분이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수긍이 가면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실행을 해서 내 것으로 성과를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온 나라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감독, 네덜란드 출신 파란 눈 히딩크 감독 다들 기억하시죠? 온 나라가 붉은 악마로 뒤덮이고 밤새워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4강까지 올라가며 골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의 함성 소리에 온 아파트가 들썩거리고 자다가 함성 소리에 잠이 깨어서 TV를 틀어보면 우리가 넣은 골 장면을 수없이 반복하며 보여주고 또 보여주며 해설가도 너무나 흥분을 해서 해설은 고사하고 그냥 골입니다. 골이에요. 골. 목이 터지라 외친 그 2002년 월드컵에서 명감독 히딩크 그 유명한 명장도 사실 선수 시절 아주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전략에서는 아주 뛰어난 전략을 발휘해서 명장 중의 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론과 실행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론은 강사분의 몫이고 실행은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히딩크 감독 보고 선수 시절 제대로 축구도 못했으며 입으로만 떠드냐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강사는 이론과 전략을 얘기하고 선수가 운동장에서 그 이론과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축구가 잘 안 풀린다고 히딩크 교체 선수로 투입하면 팀이 갑자기 이길까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말이 안 되는 농담이듯이 주식에서 이론만 배우시고 실행은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유튜브에 마음에 드는 강사분이 보이시면 그분이 촬영한 영상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여러분 실력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고 못 벌었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식 시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시장을 이해하고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설명하는 능력이 있고 질문에 대답을 잘 하는 이론적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괜히 그럼 통장 까봐라. 그렇게 잘 알면 여기서 왜 강의를 해? 그 시간에 주식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 괜히 여기서 책팔이, 강의팔이를 왜 하냐? 지나간 차트 보고 설명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 등 온갖 비아냥과 비난과 심지어는 욕까지 댓글로 남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누가 굳이 그 영상을 보라고 등을 떠밀었나요? 안 보면 잡혀가나요? 벌금을 내기라도 하나요? 왜 그래요? 싫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은퇴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유튜브는 간단해 보여도 그분들 엄청난 돈을 잃어가며 시장에서 경험을 쌓고 배운 내용 중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압축해서 20, 30분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면 똑같은 대가를 치르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결국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돈을 벌었고 못 벌었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식을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식은 어떤 기법으로 기술로만 버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자신의 심리, 감정을 잘 다스리는 심법을 발휘해야 수입이 생깁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좋아서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한 주도 못 사고 다 놓치겠다 하면서 서둘러 오르는 가격을 따라잡으면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런 것을 추격 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을 사고 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던 주식이 갑자기 오르는 힘이 달리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는 곧 이내 돌아서서 내려옵니다. 빠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네. 이점에서 사볼까 하고 사면 돌아설 것처럼 머뭇거리던 주식이 다시 재차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계단식 하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저기서 샀지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전날 계획은 얼마면 사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주식창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세운 계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홀려서 소위 내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몇 년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얼마에 팔기로 했는데 막상 주가창을 보니
얼마나 힘차게 빠른 속도로 오르는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꾸어서 더 높게 걸어놓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주식은 걸어놓은 바로 턱 밑에서 돌아서서 내려갑니다. 어디서 누군가가 내 모니터를 훔쳐보고 있는 것 같다. 내 의자 뒤에 누가 서 있나? 천장에 어떤 놈이 CCTV 달아놓았나?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 얘들아, 응아가 오늘 주식 샀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 폭락이다. 이런 유머가 유행합니다. 이론과 기법을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실행은 강사의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결과는 나의 실행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식 공부 메인으로 돌아가서 주식의 아주 기초적 1조 TV를 통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고 다른 하나 배움의 핵심은 복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며 내가 한 행동, 느낌을 모두 일기 또는 반성문 쓰듯이 모두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사겠다. 왜 사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종목 선정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선정을 했는지 자신에게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왜 사는지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냥 느낌에 왠지 오를 것 같아서 그런 촉이나 느낌으로는 안 됩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나중에 이해가 됐을 것이라 믿고 저의 경우는 차트가 모양을 만들었다입니다. 평소 눈여겨보아온 종목이 모양을 만들면 진입을 합니다. 어디서 사고 얼마나 나누어서 분할해서 사고 저기서 들어가면 수익이 날 범위, 손실이 날 범위, 즉 손익비가 3대1 정도는 되어야 들어간다는 등 이유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절대로 다릅니다. 요즘 삼성전자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삼성전자 좋은 주식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이지 좋은 주식의 정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6, 7만원에 산 사람은 좋은 주식을 산 것이고 삼성전자를 9만원에 사서 본전이 오도록 4, 5년을 기다린 사람은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싸게 산 주식은 좋은 주식이고 비싸게 산 주식은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1조 TV를 통해 배우시고 이미 주식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 중 전체적으로 기초가 수립이 안 되어서 좀 더 배움이 필요하다 싶은 분은 한 차원 더 높은 친절한 재성실한 채널을 보시면 중급 정도의 설명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분 역시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꼼꼼하게 아주 잘 설명하십니다. 이 두 분의 채널만 마스터해도 주식의 웬만한 기초는 수립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이론을 배우면 이제 매일 주식창을 열고 지나온 차트를 마구마구 돌려봅니다. 몇 년치 차트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 뒤로 돌려보고 또 보고 그것을 월봉으로 보고 주봉으로 보고 일봉으로 보고 10분봉으로 보면서 어떤 모양을 이루어야 오르고 어떤 모양을 이루어서 하락을 하는지 차트 그림을 수없이 돌려보면 나름 길이 보입니다. 주식 이야기 제1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주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답은 아주 다양하고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정답은 아니지만 명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재미있고 공부를 해볼 만하고 이 명답을 찾는 길은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도 질서가 있고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살짝 올라타서 같이 흘러가다가 적당한 위치에서 욕심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지저분하지만 저의 복기를 한 A4 용지들 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했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잃고 나서 왜 잃게 되었는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잃었는지, 당초 계획대로 진입을 안 하고 성급한 마음에 일찍 들어가서 잃었다 등 느낌이나 또는 원칙이나 기준으로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 점 등을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모아서 시간 되는 대로 다시 읽어보고 재차 그림을 그리고 사고 팔고 나서 후회나 아쉬움이 있으면 바로 종이 위에 적어야지 돌아서면 머리에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연필과 종이를 옆에 두고 그것도 연필이 볼펜보다는 플러스펜이라고 그냥 휘갈겨 써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림같이 갈겨 써도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느낌이나 실수한 점, 아쉬운 점, 잘한 점 등을 생각나는 대로 순서 없이 그냥 많이 기록해 놓으면 큰 자산이 됩니다. 또 기록하면 공부가 됩니다.
정말 많은 종이의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썼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저의 기록물들입니다. 글씨 휘갈겨 썼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핸드폰에 일기 쓰듯이 주식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나갑니다. 제가 핸드폰에 기록한 주식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메모장 한 페이지에 1만 자의 글씨가 들어갑니다. 번호를 붙여서 지금까지 114회를 했으니까 114 곱하기 1만 장 하면 114만 자의 글을 남겼습니다. 반성문도 쓰고 유튜브 강의를 듣고 느낀 소감 또는 배울 점도 쓰고 토론방 댓글 중에서 명언이 있으면 기록도 하고 그 글들이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남이 하는 얘기도 내 글로 소화를 해서 적어 놓으면 내 것이 됩니다. 또 한편은 차트에 변곡점이 보이는 곳,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내린 변곡점을 중심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모양을 사진으로 찍고 그 사진의 나의 느낌, 바보 거기서 왜 들어갔어?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이 바보야 거기서 팔았어야지. 지난번 모양과 똑같잖아 등 나를 꾸짖고 혼내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켜시고 영상처럼 좋은 모양이 보인다. 그럼 카메라 앱을 미리 켜놓고 셔터를 눌러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으로 그리기 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진 위에 글을 써서 넣는 방법입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나 줄긋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 아래 하단부에 보시면 연필 모양 보이시죠? 그것을 누르세요. 다시 하단에 보면 사진 밖에 검정색 부분에 보면 아이콘 5개가 있습니다. 햇님 옆에 연필 모양이 놓인 곳, 그걸 누르시면 이제 사진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크기를 조절하며 그 위에 동그라미 아니면 선긋기 등을 표시를 해서 내가 차트를 보고 강조하고 싶은 분, 동그라미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21선 방향, 즉 우상향인 종목을 하고 싶으면 21선이 우상향이라는 표시를 손가락으로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사진 촬영에 아이콘을 눌러서 사진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사진 촬영 아이콘을 눌러서 사진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몇 번 따라 하셔서 익혀 놓으시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재촬영을 하거나 저장을 하시면 앨범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보면 큰 공부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글그램이란 앱을 하나 깔면 그 글그램에서 내가 촬영한 사진에 글씨를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차트에서 내가 실패한 장면, 성공한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고 그 위에 나의 소감, 실수, 성공 요인 등을 남겨서 그 순간 느낀 반성문 등을 글로 남겨서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명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 제가 적은 몇 가지 글을 넣은 사진이 보입니다. 심심할 때 TV 보면서 소파에 기대어서 그림을 마치 여행사진 넘겨보듯이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재미도 있고 써놓은 바보짓한 글을 보고 웃기도 하고 반복하면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다음 매수 매도할 때 좀 더 신중해지고 그것을 기억해서 좀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장인이나 고수는 안 되어도 최소한 숙련공이나 기술자는 됩니다. 숙련공이나 기술자도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식의 장인이나 고수가 되어서 수십억, 수백억 벌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은퇴자인 우리는 숙련공, 기술자면 용돈벌이는 충분합니다. 100억 버는 목표와 10억 버는 목표, 1000만 원이 목표인 것, 500만 원이 목표인 것은 베팅 방법, 수익률, 시드머니 다 다릅니다. 0.5%가 쉬울까요? 2, 3% 수익을 내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0.5% 수익을 내는 게 더 쉽습니다. 100만 원으로 0.5%, 1000만 원으로 0.5%다 같을까요? 아닙니다. 100만 원으로 0.5%가 훨씬 쉽습니다. 이처럼 뭘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용돈을 버는 사람은 2%만 올려도 좋다고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버는 사람은 2%는 어림없습니다. 7, 8% 먹겠다고 기다리다가 4, 5% 오르다 다시 내려가면 2% 목표로 하는 사람은 수익을 냈고 7, 8% 수익이 목표인 사람은 내일 다시 올라서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내리면 원위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 모델을 찾은 다음 투자를 하시고, 그전에는 공부하시고 사진도 찍고 매매 일지를 적으면서 복기를 하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된 듯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